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이죠. 오늘 밤 10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올리질 못했는데, 우리 장이 어제 오늘 좀 변동성도 크고 많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금리 문제, 선물이 싸서 현물을 버리네, 또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등, 또 환율 문제, 가지각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확고한 매매 원칙,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공부를 하기보다는 어떤 주식 매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 거 정도가 있겠죠. 주식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종목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업종을 찾고 우상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공부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나면 솔직히 매수는 어느 자리에서 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매수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갭 상승을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갭 상승을 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 꼭지 매매에서는 매수의 어떤 정확한 라인을 선택하고 금액을 설정하고 그 자리에서만 매수하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급상승하는 어떤 종목을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는 건, 물론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준다면, 급상승할 때 잡았을 때 계속 올라준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물려서 하락했을 때 이걸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수선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매수선에서만 잡아야 내가 그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주식 매매를 할 때 조금 좋아진다. 어떤 주식 매매를 하는 스킬, 능력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매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종목을 선택을 하고 업종을 고르고 종목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의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를 할 건지. 솔직히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실 테니까, 이 비중이라는 게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늘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고요,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영원으로 만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이게 정말 참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30%, 조금 많으면 50%까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 이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돈을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은 꼭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미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원금만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 게 좋고요. 물론 미수 레버리지를 쓰시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수익을 더 더블로 가져가기 위해서 미수를 쓴다는 거 굉장한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식을 해서 이익이 나면 좋은데 그 이익을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꼭지 매매에서는 무릎에서 사서 어떻게 보면 어깨에서 파는 거죠. 우리가 저기 최고점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정말 얼마가 되면 팔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지만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거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죠. 매도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참 애매한데, 이거를 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매수를 하고 물려도 쭉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앞에 말했던 좋은 정보를 고르고 어떤 본인만의 매수 타점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되고, 이유가 있는 매수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다른 보조 지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장기를 한다는 건 이게 상승을 할 때는 보유가 글쎄요, 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수익이 뭐 50% 이상 나면 이것도 좀 팔고 싶어서 참 참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라는 개념 참 애매합니다. 이게 수익률로 본인이 장기지만 몇 프로의 수익이 나면 팔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되죠. 삼성전자가 우리 96,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팔겠다고 했으면 파시면 되는데 이때 팔기는 힘들어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더 떨어지려나 하고 이때 파실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어깨라는 거죠. 저희는 꼭대기에서 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단기로 그냥 뭐 10%만 먹고 빠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이게 물론 좋은 종목이니까 절반을 팔고 절반을 들고 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10%를 계획했다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급한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이 종목을 언제 팔 건지, 장기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단기에서 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또 이제 우리가 매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 저희도 이제 뭐 5선에 걸리거나 뭐 3선에 걸려서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도를 준비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저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쭉 수익을 내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잡았는데 매수세에 걸려서 하락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 팔 건지, 얼마만큼 팔 건지,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으셔야지만 돼요. 삼성전자가 뭐 한 8만원, 8만 8천원이 오면 나는 무조건 판다. 수익이 뭐 8만 8천 원이 돼도 10%가 되니까 난 여기서 무조건 팔겠다, 이런, 다 팔지는 않더라도 한 10%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여기 밑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여기 오면 판다,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그 하락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그만 준비는 하셔야지만 돼요. 물론 굉장히 장기로 한 100% 날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 200% 날 때까지 팔지 않겠다 하시면, 이런 하락장이 오면 종목을 공부하세요. 그냥
HTS 닫고 종목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괜히 모니터 화면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HTS가 아니라서 정확한 라이닝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기는 확실하죠. 이게 삼선이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 사선을 만들었고 저희 채널 기준으로는 얘는 5선을 보러 분명히 갈 거예요. 다만 3선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4선 조정,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5선을 보러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삼선 근처에 다가와서 다시 떠오르면 아니면 삼선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면 이게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1선이 닿을 때까지 아마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삼선이 84,500원, 한 84,500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 근처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우상향 할 거예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비슷한데 하이닉스도 역시 삼선을 만들었고 삼선 조정을 충분히 겪었고요. 그 다음에 사선을 만들었으니까 5선을 만들어 가는데 얘는 삼선 조정이 꽤 길었고 지금 파동상 봐도 뭐 2, 3일 안에 곧 5선 보러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죠? 글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몇 종목만 볼게요. 삼성전기는 뭐 5선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5선이니까 조정을 좀 받다가 뭐 21선 근처나 이게 21선이죠. 노란선이 21선 근처쯤에 오면 다시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는 좋잖아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삼성전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차 저희 채널 기준으로는 여기도 지금 5선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겠죠. 조정을 좀 받겠지만 작은 파동으로 봐도 지금 새 꼭지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거래량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올라갈 때 여기가 다시 매수선이 되겠죠. 지금 작은 파동으로 3선이니까 이 선을 돌파하면 다시 28만 9천을 돌파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원래 다른 업종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니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면 그리고 충분한 수익이 있어서 기존 보유 종목을 쭉 들고 가실 생각이 있다면 따로 뭐 대응할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런 하락장일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ETF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ETF 괜찮아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우리가 ETF는 언제 사냐면 다른 개별 종목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적립식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돼요. 저희 이제 주변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ETF는 일단 1년에 적립식으로 한다. 1년 적립식. 그러니까 매번 한 주를 사도 좋고요. 한 주를 사는 하더라도 이거를 첫 번째 하락일 때 연속 하락이 마이너스를 계속, 첫 번째 하락에 한 주를 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락에 연속되는 세 번째 하락에 또 한 주를 사고, 연속된 다섯 번째 하락에 한 주를 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결국에 우상향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횡보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방법은 분명히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는 이렇게 좀 장기로 하시기에는 좀 추천은 안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 특별히 뭐 살 종목이 없으면 레버리지 같은 거 사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을 하시든지 뭐 코스피를 하시든지 레버리지를 하락하면 샀다가 또 상승하면 또 팔고, 뭐 단기적인 대응이 될 거다. 뭐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 뭐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 뭐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이 많고, 여기 10종목인데 타이거 10종목인 이런 종목 뭐 떨어질 때, 뭐 2차 전지 다 떨어져서 뭐 특별히 살 게 없다, 무섭다 이럴 때는 그냥 ETF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계속 마이너스를 체크를 잘 못하겠다, 음봉에 사세요. 그러면 음봉으로 사실 때 뭐 첫 번째 음봉, 세 번째 음봉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TF를 적립식으로 하실 때는 꼭 뭐 똑같은 한 주를 사실 거면 계속 한 주를 사셔야지만 안 돼. 이것도 역시 원칙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때는 한 주 샀다가 어떤 때는 뭐 10주 샀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어떤 평균 단가가 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뭐 주로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그날 뭐 음봉이면 마이너스면 뭐 한 주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이런 개별 종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했는데, 뭐 이런 날은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장이 좋아도 무지개고요. 무지개 같은 오늘 하루,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